지금 이렇게 전세 시장도 불안하고 그리고 주택 시장도 엄청나게 불안한데 공시지가 그 얘기는 도대체 왜 나온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시지가가 낮은 건 맞는데 그걸 얼만큼 현실화의 문제잖아요. 그걸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90%까지 맞춘다는 게 지금 정부의 보관 같은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기간 또는 가격이 정체되는 기간에는 뭐 90%까지 간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12억 하던 게 갑자기 10억이 돼서 폭락을 했는데 공시지가가 11억 여전히 똑같이 11억이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황당한 거죠. 자기 재산 가진 10억인데 11억치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정말 현실을 반영해서 낮춰질 것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조세 저항도 생길 수 있는 것 같고 1년에 한 번 표준지 공시지가 탁 하고 지자체에서 개별 공시지가 1년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특히 개별교 공시지가 제도는 그 측정의 정밀성이 있는지 의문도 있는 거고 수시로 증감 변동하는 지가를 어떻게 그걸 반영할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항상 좀 보수적으로 늦은 걸음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 안에서 이제 표준적으로 찍는 데가 한 2만 건인가 4만 건이 딱 있어요.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주변 지역의 공시지가를 지금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공시지가 현실화한다고 하면은 이런 방법론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 집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샘플 2만 개 또는 4만 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96만 개의 계산을 가정한다는 건 되게 웃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게 세금이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공시지가 90% 현실화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일정 부분 버퍼를 주는 건 맞대. 우리가 재산세 계산할 때 이제 공시지가에다가 곱하기 과세 표준을 하잖아요. 60%. 오히려 과세 표준을 뭐 70%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조정하는 것이 더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정부가 이거를 조세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시가를 현실화하면서 올라가는 만큼의 세부담의 증가는 유예시켜야 돼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조세 수입 증가를 위한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절체절명의 급박하고 긴박한 필요성은 저는 안 보이거든요. 기존의 속도로 가도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급박한 이유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염려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면 그렇게 같이 떨어뜨릴 거냐? 그거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버퍼가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 70에서 80% 수준에서 하고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자기 보유세가 올라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팔 수 있는 거잖아요. 팔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거를 현실화시킨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진짜 세금 더 거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딱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거는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도 올리고 재산세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세율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많아지는데 양도세도 워낙 높은 상황이니까 거래세 자체가 높으니까 이거를 과연 그럼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저는 약간 거기에는 의문이 들어요. 궁금합니다. 좀. 전세금하고 월차임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저처럼 세입자가 슬퍼지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거는 사실은 아니 우린 죽었어요. 아니 큰일 났다. 이 가격 정가는 그 사실은 그 학문적으로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르는 거고요. 나중에 사실 이게 정착이 된다면 굉장히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은 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게 뉴 노멀이 돼버리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얕거든요. 미국 어떤 데는 매년 1%예요. 정말 높아요. 그러니까 10억짜리 갖고 있으면 1,000만 원 내는 거고 40억짜리 주택 갖고 있으면 4천만 원 내요. 근데 미국도 보유세 1%도 칠 때 빡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보유세가 1%, 2%라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노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는 이거 가요. 갈 때는. 그러니까 세금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이지 못한 세금을 너희들은 내고 있었던 거야. 너희들은 사실은 그동안 턱없이 이익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공식과 현실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그렇구나. 현실화하지 말자고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나쁜 사람 같잖아요. 공시가 현실화하지 말아야 돼요라고 하면 나쁜 사람 같잖아요. 현실화하는 사람은 좋은 것 같고 언어의 프레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그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에 있는 부자들 그 정말 캐시가 있는 노인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그냥 오케이 그냥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버티기로. 네, 버텨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그 강남 이제 개포동에 공인중개사 좀 취재를 다녀보니까 거기 공인중개사들은 여기 집주인들 강남에 일단 들어올 정도였으면 애초에 그런 세금은 버티기 할 감수하고 들어온 거지. 저런 정책 내놓는다고 굳이 내놓을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또 그 주변 여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매물을 추리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그런 의도가 있다고요? 제가 봤을 때요. 네. 그렇죠. 뭐 그냥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보유가 정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로 집 팔고 말고를 결정한다? 그 정부 관점에서는 무리해서 투기를 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슈는 그러니까 집이 주택으로도 쓰이지만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말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세율이 주택보다 낮지 않나요? 어떻게 돼요? 그게 만약에 주택이 낮을 거예요. 주택이 더 낮아요? 다 까먹었네 이번에 공부했는데. 야, 방금 들뜬 마음으로 들었거든. 나 아는 얘기다 그러고 또 딱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으니까 싹 까먹었네. 약간 세율 같은 게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은 주택 세율보다 다른 용도의 세율이 낮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투자 관점에서는 주택으로 안 하고 이걸로 용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창신동 조그만 한옥에 있어요. 제가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는 사람들이 살던 그 쪽방 같은 데였어요. 제가 약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거기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했다고 하면 아마 저는 이제 1가구 2주택으로 두들겨 맞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오피스로 이제 용도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주택이 카운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택수가 좀 더 줄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택에 관련해서는 지금 보유세를 올리는데 다른 용도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낮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걸 용도 전환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좀 다양한 것들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